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분기라는 새로운 책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시죠? 예, 대분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결국 분기점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200년 조금 더 전에, 영국에서 이제 1800년이 좀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중국을 가나, 인도를 가나, 뭐 한국을 가나, 뭐 영국, 프랑스를 가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것을 이룩한 영국 등 서유럽은 크게 발전하고 때까지 유럽에 비해서 전혀 뒤질 것이 없었던 특히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을 많이 얘기하는데 등이 뒤처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오던 것들이 갈라지는 그런 The Great Divergence라는 요 이름으로 책을 내셨는데 책을 내신 분은 시카고대 교수이신 케네스 포메란츠라는 분이고요. 미국 역사학 협회장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책 표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학자풍의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이게 대단한 학자풍의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저도 참 오랜만에 아주 읽기 어려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푼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슨 대학원 교재가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고, 이분이 보니까 평생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나. 그러니까 우리만 그걸 궁금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뒤처졌으니까 왜 유럽은 거기서 확 산업혁명에서 발달했고 동양은 뒤처졌을까? 라고 우리만 좀 분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줄 알았는데 서양 분들에게도 우리가 여기서 승기를 잡고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한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이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중국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앞섰으면 앞섰지 뒤질 것이 없었다. 20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는 1800년이 지나면서 왜 어째서 유럽이 저렇게 앞서가고 중국이 뒤처지게 되었나? 라는 걸 평생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나와서 어,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당연히 이 시기에는 많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온갖 중국과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의 온갖 그 당시 글들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그냥 이분이 얼마나 공부하셔서 이걸 썼을까 하는 그런 느낌만 받아도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한 줄 한 줄이 하여튼 빡빡하게 쓰여있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는 주제고 이걸 한번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 책의 이제 궁극적인 또는 이 포메란치 교수님, 미국 역사학 협회장까지 하신 이 포메란치 교수님의 평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소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 방대하고 세밀해서 제가 뭐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뭐 이렇게 그걸 다 요점 정리한다는 거는 이게 뭐 유튜브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요점 정리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가 느낀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느낌은, 서양인들이 이미, 1600년경에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인도에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어, 1590, 1492년에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보다 뭐 훨씬 앞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서양인이신 포메란치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서양인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도 왔고, 또 나중에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까지 왔고, 또 서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했지만, 그거는 항해 기술 같은 것이 좀 나았다 뿐이지, 그것 자체로 서양이 동양에 앞선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십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서양인들이 인도하고 중국에 왔는데, 인도하고 중국 사람은 서양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보고, 야,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물건이 어딨냐. 안 샀다는 거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뭐 후추나 이런 향신료도 샀지만 뭐 중국의 자기라든지 인도의 옷감이나 뭐 면직물 이런 것들을 막 사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껏 이걸 사고 싶은데 서양에서 줄 게 없는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 신대륙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대륙에 은이 많아서 그 서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같은 데서, 페루 같은 데서 은을 캐서 그 은을 가지고 인도나 중국에 와서 너희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 인도나 중국 사람도 은은 보물이니까 귀중속이니까 우리가 주겠다라고 해서 서양에서 만든 물건은 거의 사지 않았고, 서양인들이 아메리카에서 은광에서 은을 캐서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중국이나 인도 물건을 사갔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고품질의 물건을 싸게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싸고 또 품질도 낮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산업혁명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물건을 누가 잘 만들었냐? 이 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남긴 글을 다 읽어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영국보다 훨씬 잘 만들었다. 그래서 공업이 오히려 산업혁명 이전에 동양에서 더 발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서양 사람들이 기술이 훨씬 앞섰겠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항해 기술은 앞섰겠지만,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세국 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항해 기술이 앞섰다고 해서 물건 만드는 기술이 앞섰던 건 절대로 아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유럽만 못할 것이 없었고, 사실상 중국의 물건이 서양의 물건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체로 생각하는 게, 뭐, 명나라, 청나라는 세국 정책을 썼다. 명나라가 정화의 대항해 시대에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자꾸 해외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바람에 무역이 발전하지 못했다. 등등. 또는 뭐 자본이 자유시장이 아니라서 문제가 됐다. 뭐 제도가 중국 황제가 제도를 갖다가 억압적으로 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어, 그 옛날 문서를 고증해 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평생을 여기에 연구하신 학자분께서 이렇게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런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뭐 옳다고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로 뭐 제가 이걸 다 원전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심지어는 기술도 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중국이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못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기술 차이, 인구 차이, 자본 차이, 제도 차이, 정치 차이. 근데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생활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는 당시 이제 수공업이었지만 수공업 단계에서 전혀 중국이 서양에 비해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포메란치 교수님에 따르면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견할 정도의 지역은 중국의 남부 지역, 양자강하고 요 홍콩 이런 남부 지역하고 일본이 서양에 비해서 뒤처질 게 없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도, 왜냐면 거기가 인구도 일단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야지 공장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미 영국뿐 아니라 동경이나 뭐 상하이 같은 양자강 유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공업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정말 조금만 발전했으면 다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가도 있지만 왜 영국에선 일어났고 중국, 일본에선 일어나지 못했나?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 인구, 자본, 제도, 정치가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데 인도는 인구도 있고 어느 정도 기술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인도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가여서 인도는 그 후보가 아니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구 밀집이나 도시 발달로 보면 중국, 인도, 일본이 영국과 비슷했어야 되는데 중국, 일본은 비슷했지만 인도는 아니었다. 뭐 그 무굴 제국이나 이렇게 망가지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 상태여서 아니었다라는 거. 어쨌든 결국은 영국이 중국, 특히 중국 남부보다 기술이나 인구나 자본이나 제도나 정치 이 어느 것도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첫 부분의 주장입니다. 음, 물론 이런 것이 앞섰다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았는데 이것이 중국도 영국 못지않게 또는 더 발달해 있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중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은 일어났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벌써 산업혁명 1800년경에 일어나기 한 200년 전, 1600년경부터 신대륙은 사실 300년 전에 발견했죠. 1500년경에. 어쨌든 신대륙을 발견한 서양 사람들이 들여온 게 있는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겁니다. 즉, 아시아나 유럽에는 이런 작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린 지금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너무 매일매일 먹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2000년에서 한 400년만 전으로 가도 유럽에도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보니까,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이것을 들여왔고, 이 들여온 것이 점차 퍼져서 중국, 한국, 일본까지 한 100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한 300년, 300년 전에 처음으로 동양에 또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밀과 쌀로만 농사를 져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밀과 쌀은 농사짓기가 좀 까다로워서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어려웠는데 감자, 고구마는 특히 옥수수보단 감자, 고구마가 별로 비옥하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산비탈 같은 데 갖다 심어도 다 자라는 정말 이 아시아나 유럽 사람이 보기엔 기적과 같은 작물이었고 더군다나 열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영양분이 좋아져서 자식도 더 낳고 이 낳은 자식들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화전민이라는 얘기도, 음, 저는 화전민이 뭐 삼국시대부터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화전민이라는 거는 산에 들어가서 그 산비탈을 깎아내고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농사 짓는 것은 밀이나 쌀 결코 지을 수가 없고 다 감자와 고구마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옥수수나. 그래서 화전민이란 말도 아주 무슨 우리 옛날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에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오면서 화전민이 처음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던 이런 산비탈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풍부해져서 인구는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자 고구마로 먹을 건 늘었지만 사실상 이 목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결국 요점은 목재의 중요성에 많이 기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멘트로 집을 짓고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 가지 용품을 사용합니다. 예, 무슨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도 뭐 쇠도 있지만 플라스틱도 있는 그런 플라스틱 없이는 지금 우리가 가구를 만들 수가 없죠. 석유, 석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이런 걸 다 쓰는데 옛날엔 시멘트도 없었습니다. 400년 전에 플라스틱 당연히 없죠. 석유 없죠. 석탄 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쓰는 줄 몰랐습니다. 전기 있지도 않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제공했던 것이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를 해서 집도 짓고 시멘트 대신에 나무로 집을 짓고 플라스틱으로 된 가구 여러 가지 용품 대신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전기 같은 이런 난방 같은 것도 다 나무를 떼서 나무를 그래서 나무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래서 나무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나무로 모든 것을 우리가 먹는 거, 남을 먹진 않지만 먹는 거 이외에는 모든 것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뭘 만들려고 해도 대장간에 불을 피워서 쇠를 녹일 때 이것도 다 나무 또는 숯도 결국 나무니까 나무를 태워서 만든 거니까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해 보시면 감자 고구마 때문에 먹을 거 늘고 인구가 늘었지만 쌀과 밀을 감자 고구마가 보충해 줬지만 나무는 보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나무를 더 많이 쓰는데 갑자기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1700년대가 되면 늘어난 사람들이 나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사용했을 거고, 전에는 나무가 자라는 만큼 사람들이 썼다면, 이제는 사람 수가 늘고, 또 화전민이 뭡니까?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감자, 고구마를 심게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무가 자라던 숲을 다 경작지로 바꿉니다. 감자, 고구마 같은 거를 재배하기 위한.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나라 전체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동네가 다 민둥산이다. 그냥 사방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으로 변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나무를 많이 했다가 집도 짓고 난방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중국이나 일본은 비교적 따뜻해서 그렇게 나무를 덜 떼는데 사람들이 그 난방에 쓰는 나무요. 난방에 많이 썼겠죠.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중국 남부나 일본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나무를 더 뗐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싸그리 사라지는 현상은
유럽이 더 심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고 사람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250년, 300년 전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무였다. 이 나무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고 물건도 만들고 아니면 공업도 하고 왜 그 당시엔 다 나무를 떼서 나무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쇠를 녹이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 자체가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돼서 경제 성장의 병목 현상이 나무다. 왜? 식량을 감자 고구마 때문에 풍부해졌고 인구도 늘었지만 이것이 문제였고 이거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이 다 똑같았는데 특히 겨울이 더 추워서 난방을 많이 했던 유럽이 아주 문제가 컸다. 그런데 영국의 특징이 뭐냐면 영국의 특징이 이 대도시 근처에 석탄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영국이 석탄이 많다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하이 부근 또는 일본의 동경 부근에는 탄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부근에 탄광이 없죠. 그때 석탄을 가져오려면 저 함경도로 가거나 강원도 산골로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신기하게 석탄이 많진 않더라도 뭐 큰 대도시 맨체스터나 이런 뭐 에든버러나 이런 대도시 바로 옆에 정말 이렇게 대도시 시민들이 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치면 남산이나 북한산에 석탄이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영상을 띄어서가 아니라 그냥 축복이었다. 그 당시까지는 석탄이 있어봐야 쓸모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또는 한국에서는 이게 나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판에 영국에서는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보니까 까만 게 있는데 이것이 불에 타더라. 이것이 석탄이더라. 라고 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거를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석탄을 옮겨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국은 그럴 필요도 없이 석탄이 바로 옆에 있어서 석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증기기관차가 된 거라는 것이 이 책의 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로 석탄을 옮긴 게 아니라 석탄이 많다 보니까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사실상 초창기에는 증기기관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석탄을 운반할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나 함경도에서 석탄을 옮겨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서울 사람들은 아무리 산업혁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반면 바로 옆에 우리로 치면 북한산이나 남산이 석탄 덩어리였던 영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불을 떼보자. 더군다나 나무가 다 민둥산인데 라고 해서 그 나무가 부족한 것으로 일어난 경제 성장의 병목 현상을 바로 눈에 띄는 옆에 있는 석탄으로 해결하면서 기계를 만들고 증기기관도 만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증기기관도 만들고 배를 또 잘 띄우니까 운송 비용도 더 싸지게 돼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일본은 인구 밀집 도시에서 탄광이 멀게 위치해서 이 석탄을 사용할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했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석유가 나는 저 중동 지방이 전쟁이 났지만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 에너지 부족으로 중국과 일본은 민둥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했는데 영국은 민둥산이 된 다음에 석탄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분의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슨 중국이 제도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진취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이 보니까 특히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왜 사람들의 생활이나 기술 수준이 영국은 전혀 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석탄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대도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대도시의 근처에 작지만
탄광이 있었던 영국과 석탄이 멀리 떨어져서 석탄을 사용할 생각이 못했던 동양이 대분기, 거기서 차이점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 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